자, 당신의 어수선한 거실을 그냥 대충 찍은 흔들린 사진 3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스마트폰으로 찍었는지, 그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가 몇인지, 심지어 어떤 각도에서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진짜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냥 평범한 2D 픽셀 덩어리일 뿐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AI가 이 사진들만 슥 훑어보고는 단 몇 밀리초 만에 당신의 거실을 완벽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3D 공간으로 딱 재조립해낸다면 어떨까요? 무거운 라이다 센서도, 그 복잡한 레이더 장비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와, 진짜 마법 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오직 평면 이미지 몇 장만으로 공간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네이버랩스 유럽의 최신 연구, 멀티뷰 네트워크 for 스테레오 3D 리컨스트럭션, 이 논문이 바로 이 마법을 실현해낸 기술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기술이 단순히 막 예쁜 3D 모델을 만든다 이런 결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논문의 비전 AI 학계에 던진 충격파의 핵심은 바로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카메라 내부에 복잡한 렌즈 정보 없이도 다중뷰 이미지에서 실시간으로 3D 공간을 재구성했다는 데 있거든요. 렌즈 정보가 아예 없어도 된다고요? 네네. 과거에는 진짜 정밀한 하드웨어 스캐너나 엄청난 수학적 연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는 AI가 그냥 픽셀 데이터의 흐름과 공간적 맥락만으로 유추해낸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술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들이 논문에서 제시한 그 문제 제기부터 구조적인 해법, 그리고 부록에 숨겨진 치열한 실험 데이터까지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해보여볼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을 위한 완벽한 심층 분석이 될 겁니다. 네,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우선 이 기술의 전신이자 3D 비전의 룰을 한번 완벽하게 바꿨던 듀스트리알이라는 모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듀스트리알, 이게 진짜 혁명적이긴 했잖아요. 그 2D 이미지의 픽셀들을 3D 공간의 점들로 직접 매핑해버리는 그 포인트 맵이라는 직관적인 개념을 썼으니까요. 맞아요. 복잡한 투영 기하학을 AI의 예측으로 완전히 대체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 놀라운 모델에도 약간 치명적인 족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지를 무조건 2장씩 페어와이즈로 짝지어서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게 논문 첫머리에서 딱 지적하는 핵심 문제군요. 2장씩 짝을 짓는다. 얼핏 들으면 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 얘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요. 약간 파티에 1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다 악수를 하려면 총 4,950번이나 악수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잖아요. 만약에 드론이 건물 안을 쫙 날아다니면서 1만 장의 프레임을 찍는다면 연산량이 진짜 2차 함수 형태로 그냥 폭발해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미지가 수백 장만 돼도 기존의 이 쌍방향 비교 방식은 하드웨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산량을 요구하거든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에 발표된 스펜스리알리라는 또 다른 모델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하긴 했어요. 스펜스리알리도 있었죠. 네, 그쪽도 메모리라는 개념을 차용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2번씩 통과시키는 그 페어와이즈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머스트3R 연구진은 아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2장씩 묶어서 비교하는 과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N개의 다중뷰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을까 하고요. 와, 뼈대 자체를 새로 세운 거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수많은 N개의 뷰를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구조를 뜯어고쳤는지 살펴봐야겠죠? 논문에서 설명하는 해법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구조의 엄청난 단순화였습니다. 맞아요. 기존 모델이 2 이미지를 처리하려고 디코더를 2개씩 썼다면 머스트3R은 이걸 하나의 샴 디코더로 묶어버립니다. 가중치를 완벽하게 공유하게 만들어서 파라미터 수를 아예 절반으로 뚝 떨어뜨린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디코더가 하나뿐이고 모든 이미지가 다 동일한 가중치를 통과한다면 100장의 사진이 딱 들어왔을 때 AI가 이 1번 사진이 전체 3D 공간의 중심축이 되는 기준점이구나, 레퍼런스구나.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AI 눈에는 다 똑같은 쌍둥이처럼 보일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모든 이미지가 대칭적인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당연히 기준 좌표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구진이 학습 가능한 임베딩 B라는 아주 영리한 장치를 도입했어요.
학습 가능한 임베딩 비요? 네, 쉽게 말해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이미지의 특징 데이터에 어떤 특정한 수학적 벡터 값을 탁 더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네임태그나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아, 네가 이 전체 공간의 000 좌표를 쥐고 있는 중심축, 대장이다. 이렇게 명확한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산을 덜어내기 위한 또 다른 과감한 선택도 눈에 띄는데요. 요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위치 정보 파악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그 로페 기법 있잖아요.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 그걸 교차주의력 단계에서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진짜요? 보통 이미지 패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맥락을 잃지 않으려고 로페 같은 걸 꼭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진이 실험을 해보니까 3D 재구성 작업의 특정 교차주의력 단계에서는 이 로페 연산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진짜 미미하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추론 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겁니다. 야, 속도하니까 이 논문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생각나네요. 바로 여러 장의 사진들 사이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그러니까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원래 3D 비전에서는 그 PMP라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지겹도록 써왔잖아요. 아, 그렇죠. 퍼스펙티브 엔포인트? 네네. 카메라 초점거리도 알아야 하고 막 내부 파라미터 행렬 푼다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프로크루스테스 분석이라는 걸 끌고 왔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MUST3R가 그 엄청난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PNP 방식은 투영 기하학을 바탕으로 2D랑 3D 사이의 관계를 역산하는 거라 계산이 엄청 무거워요. 하지만 프로크루스테스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의 3D 점 구름 덩어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3D 덩어리 두 개. 이 두 덩어리의 모양은 이미 예측이 끝난 상태예요. 하나는 새로 들어온 이미지의 로컬 3D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 이미지에 맞춰진 글로벌 3D 모양인 거죠. 프로크루스테스 분석은 이 두 3D 덩어리를 허공에서 이리저리 회전시키고 밀어보면서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두 모양을 딱 포개어보는 그런 수학적 방법입니다. 아, 완전 이해했어요. 약간 자동차 모양의 반투명한 3D 홀로그램 두 개가 허공에 떠 있는데 그걸 제 손으로 잡고 쓱쓱 돌려서 하나의 자동차로 완벽하게 겹쳐지게 맞추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이미 3D 좌표로 변환된 포인트맵 자체를 통째로 정렬해버리기 때문에 PMP처럼 카메라의 초점거리나 내부 파라미터를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진짜 전혀 없는 거죠. 캘리브레이션 정보 없이도 두 포인트 맵의 상대적 위치 차이를 순식간에 뽑아내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렌즈 정보 없이도 공간을 조립할 수 있었던 거군요. 대박이네요. 자, 근데 이렇게 뼈대를 잘 잡았어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아까 그 드론이 건물 안을 날면서 1만 장 프레임 찍는 상황이요. 이 수많은 다중뷰를 도대체 어떻게 다 담아두고 처리하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메모리 문제죠. 네, 여기서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인과성과 메모리 시스템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요즘 LLM들이 쓰는 KV 캐시 기술이 딱 떠올랐어요. 과거의 맥락을 요약해서 들고 다니는 느낌. 진짜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엄청 긴 회의를 할 때 1시간 전 대화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려고 하면 뇌에 과부하가 오잖아요. 대신 우리는 회의의 어떤 핵심 요약본만 머릿속에 캐싱해두고 새로운 안건이 나올 때마다 그거랑 대조하죠. 그렇죠. 중요한 것만 남기죠. 머스터의 메모리 아키텍처도 동일해요. 새로운 프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과거 모든 프레임을 다 다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정보들이 딱 응축된 작업 메모리에만 교차주의력을 수행합니다. 이 순차적인 방식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메모리 용량만 허락한다면 무한한 수의 프레임을 차례할 수 있게 된 거죠. 훌륭하네요.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제가 어떤 방에 딱 들어가서 영상을 찍는다고 치면 문 열자마자 찍힌 1번, 2번 프레임의 메모리는 그저 문 앞의 풍경이라는 아주 좁고 단편적인 정보만 딱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밤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방 전체의 큰 그림을 파악하게 되더라도 이미 저장된 초반 프레임들의 메모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우물한 개구리 상태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와, 완벽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과거의 메모리가 전체 공간에 대한 통찰을 못 가진 채 로컬 정보에만 딱 갇혀버린 현상이죠. 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연구진이 도입한 게 바로 글로벌 3D 피드백, 논문에서는 인제 3D라고 부르는 모듈입니다. 오, 피드백을 어떻게 주나요?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의 아주 깊은 계층,
그러니까 방 전체의 글로벌 3D 정보를 파악해낸 터미널 계층의 정보를 다시 끌어와서 이전 계층들의 메모리에 주입해주는 겁니다. 아, 미래의 깨달음을 과거에 나한테 보내주는 약간 타임머신 같네요. 야, 내가 방 끝까지 가봤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벽, 사실 거대한 복도의 일부였어. 하고 귀띔을 딱 해주는 거네요. 네, 딱 그거예요. 단순히 과거를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완성되어가는 큰 그림의 컨텍스트를 과거의 기업 공간에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주는 거죠. 시스템 전체의 공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아주 정교한 장치입니다. 기발하네요, 진짜. 근데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쳐도 1초에 30장씩 들어오는 비디오 프레임을 메모리에 막 무작정 다 우겨 넣다가는 결국 시스템이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저장할 가치가 있는 정보랑 버려야 할 정보를 가려내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실제 환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이 들어오는 온라인 상황, 그리고 무작위 사진 더미를 처리하는 오프라인 상황, 이렇게 나누고 똑똑한 메모리 관리 휴리스틱을 제시하죠. 온라인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온라인에서 핵심은 새로운 시야의 발견 비율, 디스커버리 레이트라는 개념입니다. 연구진이 구면 좌표계의 시야각을 8개의 구역으로 나누고요. KD-TREES라는 공간 분할 알고리즘을 써서 현재 시야가 얼마나 새로운 공간을 비추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해요. 시야각을 8개 구역으로 나눈다? 마치 건물 보안 요원들이 방 전체 감시할 때 그냥 막 무작위로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구역을 8개로 쪼개서 엄청 체계적으로 스캔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새로 들어온 CCTV 화면이 이미 완벽하게 감시 끝난 구역의 빈벽만 보여준다면 굳이 그걸 새 보고서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반대로 한 번도 못 본 사각지대에 문이 열리는 게 잡히면 그건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모델도 방금 들어온 프레임이 기존 메모리에 있는 구조랑 너무 많이 겹치면 이건 새로운 정보 가치가 없네 하고 과감히 버립니다. 오직 새로운 발견 비율이 설정된 임계값을 넘을 때만 메모리 업데이트하죠. 이렇게 해서 중복 데이터로 인한 메모리 낭비를 진짜 극적으로 줄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순서가 전혀 없는 오프라인 사진들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각기 다른 시간, 막 다른 각도에서 파리 에펠탑 찍은 사진 500장을 AI한테 툭 던져주는 상황이에요. 비디오처럼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무작위 컬렉션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재배열하느냐가 재구성 폰지를 완전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여기서 ASMK라는 이미지 검색 기법이랑 가장 먼 지점 샘플링 기법을 결합합니다. 가장 먼 지점 샘플링이요? 그건 어떤 원리죠? 지도를 처음 그릴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 경계 파악할 때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부터 핀을 꽂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제일 끝자락에 있는 외곽지 표면부터 핀을 꽂아야 윤곽이 쫙 잡히잖아요. 큼직큼직하게 먼저요? 네, 마찬가지로 전체 이미지 풀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차이가 큰 이미지들을 먼저 딱 뽑아내서 공간에 거대한 뼈대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공통된 특징점이 가장 많은 이미지 순서대로 가지를 쳐나가면서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무질서한 사진 더미 속에서 최적의 학습 순서를 스스로 찾아내는 엄청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와, 뼈대부터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완벽한 건축 설계네요, 진짜. 자, 지금까지 다종뷰 처리를 위한 기발한 아키텍처랑 메모리 관리법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구조 잘 짜도 AI 똑똑하게 안 가르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학습이 생명이죠. 네, 논문 보니까 14개나 되는 거대한 데이터셋 섞어서 후련시키더라고요. 실내, 실외, 가상환경 다 섞여 있던데? 근데 전 여기서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사진은 코앞에 있는 커피잔 찍은 거고 어떤 건 수킬로미터 밖 삼봉우리 찍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스케일 차이가 극단적인데 단 하나의 모델이 이걸 어떻게 동시에 정확하게 예측해요? 맞닥뜨린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거리 오차 측정 방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삼봉우리 좌표 예측할 때 생기는 오차는 막 수십 미터 단위일 테고 커피잔은 밀리미터 단위일 거잖아요. 신경망이 엄청 혼란스럽겠네요. 네, 신경망 입장에서는 삼봉우리의 그 거대한 오차에 압도당해서 커피잔의 미세한 오차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학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로그 공간 손실함수라는 무기를 딱 꺼내든 거예요. 잠깐만요. 로그 변환이요?
로그는 큰 숫자를 확 작게 압축해버리는 거잖아요. 만약 멀리 있는 삼봉우리 오차값을 로그로 압축해버리면 AI가 그 삼봉우리의 미세한 형태나 디테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대충 뭉뚱거려서 학습할 것 같은데.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여기서 로그 변환의 목적은 디테일을 뭉개는 게 아닙니다. 신경망이 학습할 때 발생시키는 기울기, 즉 그레디언트를 정규화해서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 균형이요? 네. 거대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오차값 때문에 AI 가중치가 미쳐 날뛰는 걸 딱 억제하고요. 동시에 가까운 물체나 먼 물체 모두에 동등한 수준의 주의력을 기울이도록 스케일의 평등함을 부여하는 과정인 거죠. 실제 실험 결과 봐도 이 로그 공간 손실함수를 썼을 때 비로소 거대한 야외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재구성이 가능했다고 나오거든요. 아하, 픽셀의 절대적인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강건함을 키우려고 토큰 드롭아웃 썼다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미지 일부 정보를 한 5%에서 15% 정도 일부러 가려버리는 거죠. 네, 불안전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간 유추해내는 능력을 기르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이미지, 즉 기준점 되는 사진 토큰만큼은 이 드롭아웃 마수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줬다고 하던데요. 완전 VIP 대접이네요. 하하, 맞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모든 다중뷰 이미지들이 기준점으로 삼는 좌표계의 닷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이 닷 자체에 구멍이 뚫리면 전체 공간 정렬이 다 무너지니까 기준 이미지만은 온전하게 보존해서 학습 안정성을 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뼈깡난 훈련 거친 엠리네스티 트리알,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실험 결과 담긴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TOM RGBD나 ETH3D SLM 같이 비전 AI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실세계 데이터셋에서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메라 렌즈 캘리브레이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평균 수직 시야각 오차가 단 4도에 불과합니다. 와, 대단한 수치죠. 스케일 추정 에러는 4에서 5%대고요. 심지어 이전 모델 듀에스티3R랑 비교하면 파라미터는 5배나 가벼워졌는데 속도는 10배나 빨라졌어요. 8.4 fps라는 처리 속도를 기록했죠. 이 수치들이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진짜 명확하거든요. 기존에는 자율주행차나 로봇 구동하려면 카메라 렌즈 왜곡률이나 초점 거래 같은 내부 파라미터를 칼같이 세팅해야 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치명적이니까요. 네, 세팅이 진짜 빡세죠. 그런데 캘리브레이션이 없는 환경, 즉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유튜브 영상이나 흔들린 스마트폰 영상만 가지고도 궤적 오차를 이렇게 낮추고 8.4 fps를 달성했다. 이건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실용성을 증명한 겁니다. 제일 강력한 경쟁자였던 스펜3R은 긴 영상에서 궤적이 튀고 불안정했는데 얘는 속도랑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단 10장짜리로 배운 AI가 실제 추론 땐 무려 50장 이상 쏟아져도 메모리 안 잃어버리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장해냅니다. 안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 하드웨어 받쳐줘서 10장씩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배치 방식을 쓰면 속도를 초당 72프레임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어요. 72fps. 이건 드론이 전력 질주하면서 주변 스캔해도 안 끊길 속도네요. 브록피, C 보니까 좁은 실내, 거대한 야외, 심지어 작은 자전거 찍은 데이터셋까지 막 섞여 있어도 아무 세팅 없이 플러그 앤 플레이로 작동하는 무서운 범용성도 자랑하더라고요. 자, 이제 결론 내려보죠. 오늘 해부한 이 MUSTR 논문, 단순히 2D 예쁘게 3D로 바꾸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중뷰 비전의 기하급수적 계산벽을 대칭형 샴 디코더랑 영리한 메모리 시스템으로 우아하게 우회해낸 걸작이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술적 성취도 대반하지만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늘 보셨듯 이 AI는 물리적 정보 없이 그저 불완전한 평면 픽셀 흐름만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대조하며 3D 공간을 구축합니다. 근데 이거 무언가랑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다면? 사람 눈과 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간 뇌도 양쪽 눈이라는 2D 스크린으로 불완전한 시각 정보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망막 초점 거리 계산 안 하죠. 그냥 걸어다니며 공간 인지하고 과거 기억이랑 결합해서 3D로 추론해냅니다.
이 AI의 메모리 기반 재구성 방식이 어쩌면 기계한테 단순히 수학으로 세상 계산하는 법을 넘어 인간 뇌가 세상 인지하고 공간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모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기계가 생명체처럼 공간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는 묵직한 통찰이네요. 당신이 무심코 찍어 넘기는 흔들린 사진 한 장이 어쩌면 AI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공간 지각력을 진화시키는 새로운 기억의 조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오늘 당신이 투자하신 시간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바쁜 일정 속 당신의 지적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당신의 뇌를 또 한 번 유쾌하게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